제1장 가보지 못한 길, 5,500의 공포.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고지, 코스피 5,500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은 온통 축복을 상징하는 빨간색 숫자로 도배되어 있고, 뉴스에서는 연일 K-경제의 승리를 외칩니다. 이천선에서 박스권에 갇혀 박스피라 조롱받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시절은 아득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국장으로 회군하고 주식 계좌가 없는 사람이 소외되는 세상. 그야말로 전 국민 주식 광풍의 정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5,500이라는 숫자는 환희가 아니라 처절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왔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발판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5,500을 찍었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최소 2배는 불어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왜 대다수 개인 투자자의 계좌는 여전히 시퍼런멍이 든 채 영하의 추위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5,500의 역설, 즉 기형적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수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골고루 잘해서 쌓아 올린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소수의 거대 공룡들, 특히 AI, 광풍을 타고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몇몇 대형주가 만든 수직 상승의 결과물입니다. 시장은 지금 거대한 포모FOMO 증후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공포, 이번 열차를 놓치면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개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모두가 광장에 모여 샴페인을 터뜨릴 때 시장의 생리를 아는 고수들은 조용히 등산화를 고쳐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고지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약속의 땅인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설거지가 시작되는 절벽의 끝인지를 말입니다. 5,500이라는 숫자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 뒤에는 쥐덧 위에 놓인 치즈보다 더 치명적인 냄새가 납니다. 지수라는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수가 가리고 있는 진짜 알맹이를 투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환호할 때 여러분은 눈을 뜨고 본질을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화려한 대관식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탈출을 위한 마지막 경고등일까요?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 번째 단서.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그 기업의 숨겨진 성적표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며 환호할 때 진짜 고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름 돋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제2장 거인의 귀환인가? 최후의 불꽃인가? 대한민국 증시를 논하면서 이 이름을 빼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누군가에게는 부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를 가르쳐준 애증의 이름이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냉소는 극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끝났다. 메모리 왕자는 하이닉스에 영원히 넘어갔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 때문에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늙어버린 공룡 취급을 받았죠. 특히 AI 시대의 핵심 혈관이라 불리는 HBM 시장에서 밀려났을 때 삼성의 위기는 단순한 실적 저하를 넘어 실존적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가장 어두운 심연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6세대 HBM, 즉 HBM사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극적인 반전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뒤를 쫓던 패스트 팔로워의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금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로 복귀했음을 선포한 전격적인 사건입니다. 18만 전자를 눈앞에 둔 지금 광장은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삼성이다. 이제 20만 전자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집니다. 삼성이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기술적 역전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잘 나간다고 해서 당신의 계좌가 반드시 행복해질까요? 여기에 바로 거인의 귀환이 숨기고 있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삼성이 독주하는 시장은 과거처럼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초미세 공정, 커스텀 반도체라는 폐쇄적 생태계 안에서 삼성은 이제 모든 이익을 스스로 독식하는 고독한 승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HBM사로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밑바닥에서 함께 성장하던 수많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 상당수가 오히려 생태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수는 삼성전자의 급등에 힘입어 5,500을 돌파했지만 그 온기가 중소형주로 퍼지지 않는 냉골 현상의 범인이 역설적으로 삼성의 화려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수한 그 종목이 삼성의 부활에 박수를 치는 들러리인지 아니면 진짜 과실을 나눠먹을 파트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삼성이 보여주는 저 화려한 불꽃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횃불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태우는 최후의 불꽃일까요? 18만 전자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데이터, 즉 삼성의 이익이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우리가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의외의 장소, 바로 우리의 노후 자금이 모이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3장 트레이딩인가 투자인가? 당신의 계좌는?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일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좋은 종목을 골랐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었다고 자부했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인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시장의 소음에 몸을 맡긴 채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트레이더입니까? 비유를 들어보죠. 트레이딩은 오늘 밤 당장 목소리가 컨디션이 좋은 가수를 골라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같습니다. 반면 투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나지 않던 무명 시절의 원석을 알아보고 그가 시대의 아이콘이 될 때까지 곁을 지키는 기획자의 마음입니다. 지수 5,500이라는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냉철한 기획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화려한 무대 조명과 고음에 홀려 박수만 치는 관객입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명웅이 대스타가 되어 올림픽 홀을 가득 채운 뒤에야 전 재산을 베팅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왜 내가 사니까 주가가 안 오르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산 그 시점은 이미 누군가에게는 100배, 200배의 수익을 실현하는 축제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은 기술의 영역이고 투자는 인내와 철학의 영역입니다. 기술이 없는 개인이 철학조차 없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5,500 지수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코미디입니다. 이 비극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라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떠드는 소문이 아니라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아 시장의 파이를 독식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 시장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500이라는 지수는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주주들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LG전자식 정체에 빠진 계좌를 구원하고 싶다면 이제 종목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줄 구원투수는 등판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외국인 주주들에게만 과실을 바치는 빨대 경제가 계속될까요? 지수 6천을 향한 진짜 동력, 제4장에서 그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확인해 보시죠. 제4장 416배 vs 3배, 엇갈린 20년의 성적표. 투자자 여러분, 여기 믿기 힘든 숫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16배, 또 하나는 3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증시를 지켜온 두 거인의 성적표죠. 한 기업은 시가총액이 400배 넘게 폭발하며 국가대표급부의 창출 기계가 되었고, 또 한 기업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졌음에도 고작 3배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와 LG전자입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여러분에게 어디에 투자하겠냐고 묻는다면 열의 9은 LG를 택했을 겁니다. 하이닉스는 현대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며 존폐 위기를 넘나들던 애물단지였고, LG전자는 가전은 역시 LG라는 찬사와 함께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던 무결점의 우량주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엇갈렸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업황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차이는 변화를 대하는 태도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결단력에서 갈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자신의 뼈를 깎는 M&A와 기술 집착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라는 파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반면 LG전자는 가전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 너무 오래 안주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실기를 가전의 수익으로 메우며 우리는 여전히 잘한다는 자기 체면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LG전자의 3배 수익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정체의 기록입니다. 이제 LG전자가 뒤늦게 절박한 심정으로 로봇과 전기차 전장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배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거대한 몸집을 비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LG가 걷는 이 길이 제2의 하이닉스가 되는 화려한 부활의 길일까요? 아니면 떠나가는 기차를 잡으려는 늦은 몸부림일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의 계좌 속에도 제2의 LG전자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익숙해서 혹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들고 있는 그 종목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을 20년 동안 잠재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수 5500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미친 듯이 변화하는 근육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변화하려 해도 그 과실을 대주주가 독차지한다면 소용없습니다. 하이닉스가 400배 오를 때 여러분의 수익이 4배에 그쳤다면 그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 불공평한 게임의 실체, 그리고 그 빨대를 꽂고 있는 거대한 세력의 정체를 이제 5장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5장 개미들의 잔치 뒤에 숨은 외국인의 빨대. 뉴스에서 본 역대급 실적이라는 단어에 혹시 박수를 치셨습니까? 금융지주들이 수조 원의 이익을 내고 은행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축제 현장 뒤로 아주 길고 정교한 빨대 하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가며 낸 그 피 같은 이자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죠. 대한민국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0%에서 70%에 달합니다. 어떤 곳은 80%를 넘나들기도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혹은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은행에 바친 그 막대한 이자의 절반 이상이 배당금이라는 합법적인 이름표를 달고 바다 건너 외국인 주주의 계좌로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지수는 5500인데 우리 서민들의 지갑이 가벼운 이유,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이건 단순한 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재주는 개미가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예금 금리를 낮출 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대출 금리를 올릴 때는 거북이 걸음을 칩니다. 그 예대 마진으로 쌓아 올린 천문학적인 수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기보다 주주 환원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잔치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분노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 불공평한 게임의 판을 뒤집는 법을 배우실 겁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빨대 꽂기 좋은 시장으로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배 구조가 취약하고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개미들이 지키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견고했던 빨대 경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주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균열의 중심에 바로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사들은 대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만 쏠렸던 그 달콤한 과실을 우리 개미들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지수 5500이라는 화려한 불빛 아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제육장 좀비 기업의 퇴출, 시장의 다이어트, 지수 5500이라는 화려한 성체안을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 빛나는 숫자 뒤편에는 숨 쉬는 것조차 기적인 좀비 기업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이자조차 못 내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로 연명하며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들 말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증시라는 거대한 호수를 흐리는 독동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디어 이 지독한 좀비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대청소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값 못하는 기업은 나가라는 겁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들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무려 220개에 달하는 기업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내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나라고 밤잠 설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는 여러분의 자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다이어트입니다. 비유를 해보죠. 사과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가득하면 아무리 싱싱한 사과라도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장 전체의 평판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코스닥이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퇴출 기전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시장 규모는 8배 커졌는데 지수가 고작 1.6배 오른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부실 기업들이 지수라는 평균치를 계속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청소가 끝나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가치는 비로소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잔혹한 청소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동전주에 물려 비명을 지를 때 청소 이후에 펼쳐질 깨끗한 운동장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종목들로 소리 없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진짜 실력자들, 즉 실질적인 이익과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장의 다이어트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지수 6000이라는 꿈의 무대에 어울리는 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출당할 좀비와 함께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화된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다음 전장은 데이터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물리적인 힘의 현장입니다. 제7장 AI 시대, 결국은 에너지와 장비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입니다. 챗GPT가 시를 쓰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바꿀 것처럼 떠들썩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소프트웨어의 축제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AI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잡아먹고 상상을 초월하는 열을 내뿜는 물리적인 괴물입니다. 지수 5500을 넘어 6000으로 가는 진짜 엔진은 화려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현실에서 돌려주는 곡괭이와 청바지, 바로 에너지와 장비에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죠. 19세기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큰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러 산으로 간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튼튼한 청바지를 팔고 땅을 팔 곡괭이를 공급했던 상인들이었죠. 지금의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엔비디아, 삼성이 아무리 천재적인 AI를 설계해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줄 하드웨어가 없다면 그저 모니터 속의 허상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램리서치와 두산이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램리서치 같은 기업은 반도체라는 초미세 세계를 깎고 다듬는 절대적인 곡괭이를 만듭니다. 그들이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삼성의 HBM사도 엔비디아의 칩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공장은 무엇으로 돌릴까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근원적인 숙제가 등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 불량의 전기를 집어삼키는 시대,
전 세계가 두산이 만드는 가스터빈과 SMR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는 곧 전력이고 전력은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남들이 챗GPT와 대화하며 감탄할 때 진짜 부자들은 전력망이 어디로 깔리는지 차세대 원전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합니다. 지수 5500의 환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보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아는 화려한 서비스에 돈을 던지는 것은 뒤늦은 추격일 뿐입니다. 진짜 수익은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밑바닥, 즉 에너지가 흐르고 금속이 깎이는 그 거친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똑똑한 AI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AI를 지탱할 가장 강력한 하드파워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 또한 이 하드파워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기술과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결코 6천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술도 돈도 아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태도입니다. 제8장 6천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스피 5,500이라는 미지의 고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숫자에 취해 축배를 들 때 우리는 그 이면의 공포와 착시, 그리고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대한 부의 재편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6천이라는 다음 고지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준비된 자들만이 입장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지하를 가보지 않은 고수는 없고 마포대교를 고민해보지 않은 투자자는 없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엉망진창이라서 혹은 남들 다 벌 때 나만 소외된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단언컨대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다가올 6천 시대를 맞이할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시장의 생리는 냉혹하지만 그 냉혹함을 견뎌내고 본질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의 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공식이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것이었다면 내일부터의 공식은 제도의 변화를 읽고 본질적인 가치에 머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낡은 허물을 벗고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드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입니다. 5,500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성숙기로 접어드는 거대한 서막일 뿐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계좌를 갖고 싶다면 이제 종목이라는 나무보다 시장이라는 숲의 질서를 먼저 보십시오. 좀비 기업이 퇴출당하고 에너지가 흐르며 법이 주주를 지켜주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 시장은 지옥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 시장은 무한한 기회의 땅입니다.